카메라 파인더 너머로 세상이 천천히 초점을 맞춰간다. 흐릿하던 윤곽이 선명해지는 그 찰나. 부서진 돌기둥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낸다. 수천 년의 바람을 버텨온 도리아식 기둥들. 그것들은 여전히 파르나소스 산 앞에 당당히 서 있다.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곳을 세상의 배꼽이라 불렀다. 신이 인간에게 가장 가까이 내려앉은 땅, 델포이. 아폴론 신전의 돌들은 오래전 무너졌지만 그 무게는 사라지지 않았다. 오히려 폐허가 된 자리에서 더 묵직하게, 더 고요하게 남아있다. 신탁을 구하러 먼 길을 달려온 순례자들의 발소리가 이 돌바닥 어딘가에 아직 배어있을 것만 같다. 파인더 속 풍경은 한 장의 오래된 사진처럼 멈춰있고 그 앞에 선 사람은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실감하게 된다. 시간은 이곳에서 다르게 흐른다. 과거와 현재가 같은 돌 위에 겹쳐진 채 조용히 숨을 쉬고 암벽 사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것 같은 좁은 틈새에서 물이 흘러내린다. 소리도 크지 않고 빛도 화려하지 않다. 그저 오래된 돌 위를 타고 조용히 쉬지 않고 흘러내릴 뿐이다. 카스탈리아의 샘은 그런 곳이다. 델포이의 신탁을 받으러 온 순례자들이 이 물에 몸을 씻으며 정결함을 구했던 곳. 시인들이 이 물을 마시면 영감이 깃든다고 믿었던 곳.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물은 멈추지 않는다. 한 사람이 천천히 계단을 내려와 손을 물속에 담근다. 차갑고 맑은 감촉이 손끝에서 시작해 온몸으로 번지는 듯 그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는다. 아마도 그 순간 수천 년 전 이 샘가에 섰던 누군가와 같은 감각을 느끼고 있었을 것이다. 시간은 다르지만 물은 같고 돌은 같고 그 고요함도 같다. 나무 한 그루가 박물관 정문 앞에 오래된 친구처럼 서 있다. 바람이 불 때마다 잎사귀들이 몸을 뒤척이고 그 틈 사이로 햇살이 조각조각 쏟아진다. 사람들은 그 그늘 아래 잠시 멈춰선다. 서두르지 않는다. 마치 이 문을 넘기 전에 스스로 어떤 준비를 마쳐야 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. 하얀 벽이 눈부시게 빛나는 박물관 정면은 고요하면서도 단단한 무언가를 품고 있다. 말을 걸지 않는다. 그저 열려있을 뿐이다. 그 열림이 오히려 더 깊은 침묵처럼 느껴진다. 델피는 언제나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맞이해왔을 것이다. 화려한 안내도 큰 목소리도 없이 그저 공간을 내어주는 것으로. 입구 앞에 선 사람들의 얼굴에는 설렘과 경건함이 뒤섞여 있다. 그들은 지금 막 문턱에 서 있다. 지식과 신화, 역사와 전설이 한꺼번에 기다리고 있는 그 문턱 위에. 전시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라진다. 다른 유물들이 내뿜는 소란 없이 오직 하나의 형상만이 조명 아래 홀로 서 있다. 기원전 478년 델포이의 전차 경기를 기념하기 위해 주조된 이 청동 마부상은 단순한 조각이 아니다. 그는 살아있는 사람처럼 방금 전 경주를 마치고 숨을 고르는 듯 고요하게 서 있다. 카메라 렌즈가 천천히 그의 눈동자 쪽으로 다가간다. 흰 석회암과 갈색 용암석으로 만들어진 눈동자는 유리 눈알에 쌓여 2500년이 지난 지금도 빛을 담고 있다. 그 눈은 아직도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다. 관중의 함성인지 아니면 저 멀리 지평선 너머의 무언가인지 그것은 알 수 없다. 다만 그 시선과 마주치는 순간 관찰자는 자신이 역사의 방관자가 아니라 그 현장에 함께 서 있는 증인임을 직감하게 된다. 시간은 직선이 아닌지도 모른다. 두 눈이 만나는 이 자리에서 과거와 현재는 하나의 호흡으로 겹쳐진다. 골목 안쪽, 파란 의자들이 줄지어 놓인 타베르나 한켠에서 연기가 피어오른다.
주방 깊숙이 들어앉은 노인의 손이 오레가노 줄기를 따라 천천히 움직인다. 서두르지 않는 그 손짓에는 오랜 시간이 새겨져 있다. 허브 한 움큼이 도마 위에 놓이는 순간 공기 전체가 향으로 물드는 것 같다. 체크 식탁보 위로 오후의 햇살이 비스듬히 기울고 손님도 없는 이른 시각, 이 작은 공간은 오롯이 준비하는 시간으로 채워져 있다. 그리스의 식탁은 단순히 음식을 내놓는 곳이 아니다. 누군가의 하루가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보이지 않는 손길이 정성을 쌓아 올리는 곳이다. 스팀이 천장 쪽으로 가늘게 흩어지는 그 순간, 여행자는 문득 깨닫는다. 가장 오래된 환대는 화려한 언어가 아니라 이처럼 말없이 끓여낸 온기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. 무대 한가운데 서면 세계가 달리 보인다. 발 아래로 펼쳐지는 객석의 반원은 마치 거대한 귀처럼 이 자리의 선자의 말을 기꺼이 받아들이려는 듯 고요히 열려 있다.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곳에서 단순히 공연을 보지 않았다. 신탁의 도시 델피에서 극장은 신과 인간이 동시에 듣는 공간이었다. 배우의 목소리는 돌계단을 타고 번져나갔고 그 울림은 산허리를 지나 코린트만의 수평선 너머까지 닿았을 것이다. 지금 이 순간, 드론은 무대 중심으로부터 천천히 하늘을 향해 오른다. 카메라가 높아질수록 객석은 점점 더 넓게 펼쳐지고 관객 없는 반원형 돌계단들이 물결처럼 퍼져나간다. 그리고 저 멀리 올리브빛 평원 너머로 바다가 빛난다. 누군가 이 무대에 올랐던 모든 순간들이 지금도 이 돌들 사이 어딘가에 남아 숨쉬고 있을 것만 같다. 여행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. 그저 그 고요 속에 오래 서 있을 뿐이다. (10일이) 바위 위에 앉은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. 신전의 기둥들이 등 뒤로 물러서고 눈앞에는 오직 산과 하늘과 바람만이 남아 있었다. 구름 그림자 하나가 산허리를 타고 천천히 내려오더니 그가 앉은 바위 위를 잠시 덮었다가 조용히 지나쳤다. 빛이 거두어졌다 돌아오는 그 짧은 순간, 그는 무언가를 느꼈을 것이다. 오랫동안 질문해왔지만 답을 얻지 못했던 어떤 것이 이 거대한 자연의 움직임 앞에서 비로소 형태를 잃고 녹아드는 감각. 10일은 일찍이 이 바위 위에서 신탁을 받았다고 전해진다. 하지만 이 여행자에게 바위가 건네는 말은 예언이 아니라 침묵이었다. 답을 주는 대신 묻는 일 자체를 잠시 내려놓게 만드는 그런 침묵. 구름은 다시 움직이고 빛은 다시 바위 위로 내려앉았다. 그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무언가 하나가 조용히 달라져 있었다. 올리브숲 끝자락에 그것이 서 있다. 완전하지 않은 채로, 그러나 무너지지도 않은 채로. 아테나 프로나이아의 톨로스. 세 개의 기둥만 남은 이 원형 신전은 어쩌면 폐허라는 말보다 남겨진 것이라는 말이 더 어울릴지도 모른다. 그는 기둥 사이를 천천히 걷는다. 한 걸음마다 빛이 끊기고 다시 이어진다. 그 리듬은 마치 오래된 숨결처럼 규칙적이면서도 조용하다. 완전한 건축물이 주는 압도감과는 다른 무언가가 이 자리에 흐른다. 결핍이 오히려 공간을 열어놓는다. 없는 것들이 있는 것들 사이로 바람처럼 드나들며 보는 이의 상상을 그 틈 속으로 조심스럽게 밀어넣는다. 그는 멈추어 기둥 하나에 손을 얹는다. 차갑지도 그렇다고 낯설지도 않은 감촉. 수천 년을 버텨온 돌은 때로 사람의 손바닥보다 더 많은 것을 기억하고 있다. 기둥 너머로 산이 보이고 산 아래로 골짜기가 펼쳐지고 그 모든 것이 오후의 빛 속에서 조용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. 신전은 무너졌지만 이곳을 감싸던 경건함은 아직 이 공기 안에 남아있다. 해가 기울기 시작할 때 파르나소스 산은 말이 없어진다. 바람도 잠시 멈추고 새소리도 어느 순간 사라지고
오직 빛만이 움직인다. 주황빛이 코린트만 수면 위로 번져나가는 속도는 너무 느려서 눈으로는 좀처럼 따라잡을 수 없다. 그러나 분명히 세상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색을 바꾸고 있다. 델피 마을 지붕들 위로 석양이 흘러내릴 때 그 빛은 오래된 돌과 새로운 기억 사이 어딘가를 고르게 적신다. 마치 이 땅이 수천 년 동안 되풀이해온 하루의 마감처럼 조용하고 단호하게. 그는 전망대 난간에 손을 얹은 채 오래 서 있었다. 신탁을 구하러 이곳에 오른 순례자들도 이 풍경 앞에서는 모두 같은 자세였을 것이다. 무릎을 꿇는 대신 눈을 들어 수평선 너머로 시선을 보내는 자세. 타임랩스 속 마지막 프레임. 어둠이 마을을 다 삼키기 직전 하늘 한켠에 별 하나가 돋아난다. 신이 내린 답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의 끝에서 만나는 빛처럼. 델피는 그렇게 오늘도 하루를 닫는다. 메타노마드와 함께 탐험해요. 이 여정이 좋았다면 좋아요. 다음 모험? 알림으로 만나요.